안녕하세요. 심석주입니다. 지난 시간 유화, 수채화 그리고 파스텔에서 절대 그림 그릴 때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했어요. 오늘은 그렇다면 한 장르만 남겨놨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하기로 합니다. 아크릴 컬러를 그릴 때, 아크릴화를 그릴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크릴 컬러는 도대체 어떤 물감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크릴 물감은 개발된 지가 1953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나보다 생일이 4년 빠르네요. 그렇게 오래된 물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흐가 1890년에 죽었으니까 고흐가 아마 이 아크릴 컬러를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고흐의 유작이 더 많았을 거예요. 고흐는 늘 유화가 많이 안 말라서 떼약볕에서 하루에 한 점에 만족을 했는데, 고흐처럼 여러분들처럼 창작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크릴 컬러로 작업을 하면 더 많은 작품을 남길 수가 있어요. 이 아크릴 컬러는 독일에서 원래 화학공학자가 만들었지만 물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감은 미국에서 개발되었어요. 그 레오나르도 보코어와 골든이라는 삼촌 조카 관계인 화가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크릴 컬러가 만들어진 건 우리 미술사 전체로 바라봤을 때 굉장한 개발품이에요. 발명품이에요. 즉 원시 미술, 헬레니즘 미술, 그리스 미술, 로마 미술, 중세 미술, 르네상스 미술, 바로코,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까지 아크릴 물감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입체파라든가 표현주의라든가 추상표현주의가 등장하는 60년대 초에 가서야 1953년에 개발된 게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여기 언니 제자분들 계시잖아. 내가 뭐 하나 보여주면 깜짝 놀래. 우리 어릴 때는 미술 시간에 정말 물감이 없었어. 에노구라는 게 있었어. 에노구. 맞아요. 기억나요? 에노구. 네. 그 이제 일본 말로는 미술의 도구라는 뜻인데, 에노구 하면 딱딱한 수채화 물감을 물에 녹여서 썼었어요. 그리고 이게 있었어. 왕자 파스. 내가 이걸 갖고 있어. 이것밖에 없었어. 그 딱딱한 수채화 물감하고 왕자 파스밖에 없었다고. 그러한 것이 우리 미술의 재료였는데 아크릴 컬러가 195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예쁜 우리 유진 선생님이나 이런 젊은 작가들이 현대미술에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물감이 되었어요. 추상표현주의가 등장하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도입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아크릴 컬러가 도대체 어떤 물감인가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아크릴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뭐냐면 아크릴 컬러는 굉장히 사용이 간편해. 여러분들 지금 유화하죠? 유화를 하려면 뭐 기름 종류, 뭐 팔레트 뭐 사용하는 게 많잖아. 수채화 역시도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데, 아크릴은 그냥 아크릴 물감, 심지어는 물이 없어도 아크릴화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용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좋아요. 그 어느 정도 굳어지면은 그 굳어지는 것이 갈라짐이 없어요. 즉 크랙이 없어요. 그래서 두꺼운 층을 한없이 올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건조 시간이 빨라. 칠하고 한 5분 정도면 싹 말라. 이 세상에 그런 물감은 없죠. 네.
수채화도 물을 많이 쓰면 한참 걸리는데 비하면 굉장히 건조 시간이 빠르고, 그 다음에 내구성도 좋지만 유연성이 좋아. 물감 길이의 안료 길이의 흔들림이 굉장히 좋아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물감이에요. 단 빨리 옷에 묻었거나 이걸 세척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워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구성이 강하다 보니까 안료 길이의 분자의 결합이 강해져서 어떤 강한 용해제가 아니면 녹이거나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만약에 묻거나 다른 데 묻으면 더운 물, 온수를 뿌려서 불려주면 다 닦여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크릴 칼라를 그리는데 주의해야 될 3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같이 시연을 해보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시연을 하면 아크릴 칼라는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얇은 플라스틱의 일종.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 이따 내가 3번째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크릴 칼라에서 그리면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는데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해요. 네.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네. 화를 그릴 때 첫 번째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크릴 칼라는 이렇게 짜놓은 지 몇 분이 안 돼도 굳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물을 물감에 뿌려주면서 그림을 그려야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한 붓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 5분 있으면 얘는 굳어서 이 붓은 무덤으로 가져야 사용을 못해. 하나의 예를 들면 이거 한 학습자가 자기는 닦았다고 했는데 안 닦아놓고 가가지고 이게 완전 돌이 됐어. 돌. 일로 와봐. 복용. 아프죠? 이게 돌이 된 거야. 이게 더 이상 안 들어가. 아무리 눌려도. 이러면 이 붓은 붓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과감히 이건 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이 붓을 사용하고 나면 다른 색깔을 하면 무조건 물통에 담궈 두세요. 네. 담궈 두거나 칠하고 난 지 5분 경과되기 전에 젖은 걸레다 이렇게 닦아줘야 돼. 닦아주고 다시 물에다가 담궈. 그렇지 않으면 이 붓은 다 버리게 돼요.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학습자들이 맨날 붓만 보면 돌이야, 돌. 그래서 그림이 부드럽게 채색이 안 되고 거칠어진단 말이야, 자꾸. 그래서 그러한 거를 굉장히 조심을 하자. 붓을 돌로 만들지 말자가 첫 번째예요. 네. 2번째, 아크릴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넓은 면을 이렇게 칠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넓은 면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팁을 가르쳐 주면, 아크릴 칼라는 칠하자마자 곧 굳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면 30호, 50호, 100호를 이 똑같은 색으로 칠하려면 여기 칠했다가 여기 내려오면 마르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리타더를 사용을 해야 돼. 리타더라는 메디움이 있어. 리타더를 이렇게 타면은 물감이 건조가 지연이 돼요. 응?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고, 아크릴 칼라는 물을 많이 쓰면 사실 안 좋아요. 네. 물을 많이 쓰면 수채화 같은 느낌 절대 안 나와요. 비슷하게는 나오지만. 그래서 아크릴 칼라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어. 네. 안 나갈 때는 물을 좀 쓰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두껍게 이렇게 발랐잖아. 바르고 나서 또 한 가지를 더 바르기로 합니다. 이렇게 또 이봐요. 금방 말라버렸잖아. 지금 한 5분도
채 안 됐어. 근데 다 말라버려. 이렇게 다 말라버려서 이 물감은 못 쓰게 돼요. 이렇게 칠을 하고 나서 급하게 말리려고 할 때 교수님, 어 저 아크릴 하면 항상 이렇게 덩어리가 이러는 것도 손으로 뜯어내요? 가까이 한번 봐봐요. 이런 덩어리 어떻게 뜯어내요? 그럴 때는 이런 나이프를 이용하거나 핀세트를 이용하거나 손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세요. 가장 쉬워. 그게 뭐 어려워. 제거하고 나서 그 색을 빨리 마르기 전에 수정을 해주면 돼요. 이거 굉장히 지금 명화쌤께서 좋은 질문을 했어. 나 봐봐. 지금 습관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나면 얼로 들어가? 걸레에서 물통으로. 그래야 붓을 아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급한 마음에 빨리 이거를 말리려고 드라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급한 마음에 헤어 드라이를 바짝 대서 물감을 말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쭈글쭈글해요. 쭈글쭈글해요, 교수님. 그렇지, 봐봐. 물감이 쭈글쭈글해져 갖고 이 망쳤네. 그림은 망친 거예요. 전라도 말로 망쳐버려니. 망쳤네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아크릴 물감은 얇은 플라스틱이에요. 비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닐이야. 비닐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린 거야, 비닐을. 그러니까 아크릴화 할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드라이기를 사용해도 멀리서 연하게 자연 건조가 가장 좋아. 이렇게 하면 이봐, 물감이 전부 다 안에서 쪼글쪼글해졌잖아. 이렇게 뺏기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팔 망친 거야 이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헤어 드라이기를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였어요. 네. 아크릴 컬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인데,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아크릴 컬러를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물감 묻은 붓을 곧바로 이 물통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내가 심하게 얘기하면 수질 오염의 주범이야.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 플라스틱이야. 비닐이야. 이게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에, 강에, 바다에 들어가면 물고기 다 죽어. 그리고 이건 몇천 년 동안 썩지를 않아. 아크릴화를 하는 사람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물통에 가기 전에 걸레에다가 충분히 물감을 제거를 하고 이런 티슈에다가 물감을 다 닦아낸 다음에 비로소 물통에서 세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세척한 물은 어디다 버리느냐? 주방에다 버리지 말고 바깥 하수구에다가 버릴 때 최대한 여기에 아크릴 물감이 없어야 돼. 요. 아시겠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 막 버리면 안 돼요. 조금 이따가 내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할게요. 아셨죠? 네. 지금까지 아크릴화를 그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했어요. 붓을 빨리 세척을 하거나 물에 담가둬야 된다. 빨리 말리려고 하는 급한 마음에 뜨거운 헤어 드라이어로 물감을 말렸을 때 안 좋아지는 방법을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수질 오염이에요. 아크릴 컬러가 비닐 계통의 플라스틱 계통의 알료이다 보니까 이거를 곧바로 물에 버렸을 때는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된다. 사실 대도시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폐수 처리장이 잘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 최대한 걸레나
티슈에서 물감을 닦아내고 물을 없애는 게 좋아요. 일부 어떤 구독자들은 작년에 아크릴화 그리는 법을 올렸더니 이런 댓글이 왔어요. 나는 아크릴 칼라 안 합니다. 그건 환경오염의 주범이니까요.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는 조금 좀 과한 표현이야. 이 아크릴 칼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현대미술에서 아크릴 칼라만큼 현대미술을 잘 이끌어내는 매체는 없어요. 매제는 없어요. 유화에서 못하는 거, 수채화에서 못하는 거, 아크릴 칼라는 또한 미디움이라든가 보조 재료가 다양해요. 그래서 어떠한 표현이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크릴 칼라를 나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 유튜브를 끝마치기로 합니다. 아크릴 칼라는 넓은 면을 칠했을 때 이 물감이 비싸잖아 또. 그런데 아크릴 칼라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말랐더니 아까는 이 색이었는데 왜 이렇게 보이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건조되면서 물은 증발하고 알료끼리만 뭉쳐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물감을 희석했을 때 발랐을 때보다 건조되면 색이 더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넓은 면을 할 때는 다른 데다가 한번 칠을 해보고 충분히 건조시켜 본 다음에 곧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면 굉장히 편리하고 작업하는데 흥겹고 즐거운 작업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특이한 어떤 기법을 하나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 많이 하세요. 네. 이거 아까 촬영한 거 보고 먼저 간 사람들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남아있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려고 이제 촬영하는 건데, 아크릴 칼라를 사용하고 나서 팔레트 처리 문제, 이것도 어찌 보면 중요해요. 그래서 미대생들은 아크릴 물감을 팔레트를 안 써요. 나무 토막이나 버리는 책받침을 주워와서 쓰고 버려요. 그런데 이 아크릴 칼라 전용 팔레트가 있어요. 이거는 잘 보면 봐요. 아크릴 칼라 전용 팔레트는 이걸 그 자리에서 그 세척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물에 이렇게 담가 넣어요. 그러면 얘가 불어. 이렇게 물을 붓고 마르고 나면 이게 이렇게 걷어져요. 이렇게 걷어져요. 싹 이렇게 밀려나잖아. 싹싹. 이게 만약에 더 마르면 그 비닐이 벗기듯이 손으로도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걷어내면 되는 거거든. 굳이 작업하고 나서 물로 빨리 안 빨아도 된다고. 이렇게 싹 걷어내면 손으로도 일어나요.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걷어낼 수가 있으니까 아크릴 전용 팔레트가 이거 싸요. 이거 2,000원이야. 2,000원이니까 이런 걸로 하시면 집에서 살살이 아무거나 하면 되겠다. 안 돼. 요거 좀 달라. 이게 일반 플라스틱하고 좀 달라. 약간 처리가 된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봐요. 이게 다 이렇게 뺏겨져요. 이렇게 이봐 이게. 일반 집에 있는 다른 플라스틱은 달라붙어. 이 물감이. 이거 봐. 다 벗겨져. 오케이. 한번 해봐. 벗겨져 여기. 한번 해봐. 여기? 응. 아무도. 뜨거워. 이렇게. 뜨거. 이봐. 벗겨지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돼요. 네.